이번 시간은 무역 사기의 예방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무역 사기의 유형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근데 무역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수법은 아무래도 서류겠죠. 서류. 우리가 인터넷에서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 전시회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거나 상대방 회사가 준 브로셔를 보고 아니면 또 상대방 회사에 대한 평판을 듣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무역업체를 운영했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은 제가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의 거래은행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은행 가서 보면은 그 업체가 자기네 은행에 얼마큼 돈을 빌려서 쓰고 있는지, 급여는 잘 주고 있는지, 그 수출 실적 얼마나 되는지, 우리한테 담보는 잘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이 코트라나 K슈어 등을 활용해서 그 업체의 실존 여부, 그리고 그 업체의 경제적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도 거래를 무사히 마치고 거래 규모를 확대해 갈 때도 그 업체의 재무제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으시고 거래은행을 통하셔서 저 업체가 요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많은 위기,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기업 구조상 어느 한순간에 위험에 빠진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해서는 객관적인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우호적인 거래 있습니다. 우리가 성금 80% 줄게. 그리고 수입에 필요한 비용 우리가 다 낼게. 약간 이상하죠? 우리 물건을 사가려는 바이어, 수입업체가 수출상을 위해서 부대비용을 다 내겠다. 그 성금을 80%나 주겠다. 그리고 초도 거래로 20만 불을 한다. 또 아프리카에서 말입니다.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우호적인 거래 조건, 급한 거래는 특히 의심하시고요. 나한테 보내온 송금 확인증, 송금증, 이거 우리 사실 그 송금증 진위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송금증을 받는 거에 만족하시지 말고 그 송금증에 찍혀있는 돈이 내 계좌에 들어왔는지 입금 확인하신 다음에 상대방 국가에 있는 포워더에게 제품 릴리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이외에 다른 교신 수단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메일 해킹 때문에 이메일이 많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발주서를 다시 팩스로 주고받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상대방 계좌번호하고 거래 은행 및 담당자를 계약서에 집어넣을 정도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상대방 회사의 거래 계좌번호가 바뀌었다, 은행이 바뀌었다, 이런 상황을 노티스 받으면 계약 변경에 준할 정도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계좌번호를 계약서에 집어넣고 계약 변경을 통해서 무겁게 행동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이죠. 그리고 물건 보내기 전에 선적점 무역보험에 가입하시고요. 선금 비율을 높이시고 그리고 절대로 입금 전에 비회를 미리 주는 그 실수 범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수입자가 물건을 급히 전매할 때가 있다. 바로 사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입금 전인데 비엘 좀 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정말 착한 마음으로 주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비엘 넘어가면은 그 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같습니다. 그래서 비엘 받은 사람이 돈을 줄 리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돈 입금 여부 확인하시고 신용장 조건 일치하신 다음에 비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관리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트레이드 상담실에 다른 변호사님께서 계약 관리에 대한 깊은 강의를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서는 계약서에 결제 계좌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100% 수입자가 진다. 그리고 공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쓰시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요. 분쟁 해결 조항을 분쟁 발생 이후에 갑자기 중재로 한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은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중재를 분쟁 해결 수단으로 쓰시려면은 계약을 체결하실 때 중재 국가, 중재 기관, 중재법 등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합의가 되어 있어야지 중재를 분쟁 해결 수단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집어넣는다는 생각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PI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클레임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PI 맨 마지막 줄에 분쟁이 생기면은 중재로 한다, 판결에 간다, 법정에 간다 이런 것들을 적으시더라도 한 줄을 적으시더라도 그것은 클레임 관련 조항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으시고요. 그리고 하주 적유 화물인 경우
수화인이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입 작업을 포워더 운송인이 한 거랑은 달리 수화인은 운송인이 컨테이너를 받았을 당시에는 화물에 문제가 없었다는 상태까지 입증을 하여야 수화인이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송화인으로 하여금 적입 당시의 사진하고 기타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서 보내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주 적입 화물은 운송인이 작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화인에게 입증 책임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기업들은 모두 자가 적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주, 송화인이 컨테이너에 문제 없음도 확인하셔야 되고, 내가 물건 집어넣을 당시에 아무 하자가 없었고 컨테이너도 망가지지 않았고 내가 실행 작업까지 모두 잘했다, 이후로는 운송인 내 잘못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하신 후에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수화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일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내용증명의 의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납기일이 넘었습니다. 납기일이 12월 10일이면은 12월 11일부터 우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내가 너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오늘까지 입금하면은 소송하지 않겠다라는 통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납기일인 12월 10일 24시가 지나면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외국으로 내용증명 보내시겠다는 분들은 쿠리어처럼 비싼 거 쓰지 마시고 상대방이 수신 확인이 가능한 메일 쓰시면은 내가 보낸 메일이 너한테 갔다, 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비싼 TNT나 페덱스 같은 쿠리어 쓰시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추천 문구 보시겠습니다. 채권자 기업의 계좌번호 내지 담당자 변경은 계약서 변경을 통한다. 제품 하자 여부는 제3국의 기관이 판정한다. 계약서는 굉장히 내용이 간소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은 상호 간의 신뢰와 호혜 속에 정리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쟁이 발생하여 신뢰가 깨졌는데 그때 가서 무슨 합의가 생기겠습니까? 그 제품 하자 여부도 A국가는 A국 법인은 A국에 사겠다, B국 법인은 B국에 사겠다라고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할지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실 때 우리 제품의 하자 여부는 제3국의 기관이 판단하고 우리는 무조건 그것을 따른다라고 권위적인 문구에 말을 넣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문구는 제가 무역협회에서 오랜 동안 상담을 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이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법한 그런 규정들입니다. 해킹, 그리고 제품 하자 여부, 그 추가 발주 제한, 그리고 통관 절차 미숙지로 인한 손해배상 부담은 수입자가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제가 오랜 동안 상당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나 생각하시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해커들이 일방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깎아줄게. 그럼 우리는 정말 오래 생각하지 않고 돈을 보냅니다. 하지만 다음 오전 중으로 그 업체 전화해 보십시오. 야, 미스터 A, 니네 계좌번호 바뀌었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바뀌었다고 왔었으면은 이미 여러 차례 그 전부터 통지가 옵니다. B, 이번에 우리가 거래은행을 바뀌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일로 보내줘. 라고 하면서 그 은행의 담당자, 그리고 재무 담당 간부의 번호 적어서 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일까지 돈 보내. 근데 계좌번호 바뀌었어. 이거는 정말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피해 발생 이후에 우린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송금받은 사람이 단한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근데 해커들이 저런 일을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돈을 보낸 수입자 기업의 손해가 100%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수출자 기업에게 수출사 우리 앞으로도 너희랑 계속 거래하고 싶은데 니네도 이번에 돈 좀 약간 부담해줘. 그럼 수출상은 100% 수입상의 과실이지만 거래처 상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을 쉐어하고 수입자 기업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말씀만 해보시고 우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